입력을 해두니까 그냥 정말 뭐랄까요. 옆에 광고, 메타 광고 분석만 하는 마케터, 이거에 대해서 훤히 깨고 있는 마케터를 앉혀놓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느낌이 되는 거죠. 그게 되니까 너무 와우했어요. 안녕하세요, 영배님. 안녕하세요. 일단 영배님 자기소개와 저와의 관계하고 마켓핀랩에서 만났으니까 마켓핀랩이 어떤 곳인지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영배라고 하고, 지금 알텐바라는 주방용품 브랜드에서 그로스와 전반적인 운영을 다 맡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심슨이랑은 이제 마켓필랩이라는 조직에서 이제 처음 만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같이 얘기하게 됐고, 이제 마켓필랩은 그로스 해커들이 마케터와 그로스에 그리고 또 엔지니어, 디자이너 이런 분들이 모두 모여서 컨설팅으로 고객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알텐바흐에 네.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사이트도 보여주시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좋아요. 그러면 제가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혹시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이게 저희가 지금 알텐바가 자사몰이고, 알텐바는 주방용품 브랜드예요. 프라이팬하고 냄비, 그리고 주방 소품들 위주로 판매하는 브랜드인데, 가장 이제 특장점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스텐팬들을 많이 이제 광고에서 보실 거예요. 근데 스텐팬을 막상 써보면 눌러붙고, 막 예열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저희는 그 스텐 위에 코팅을 해서 스텐 코팅팬이라는 제품을 판매를 해요. 그러니까 스텐팬과 코팅팬의 장점만 결합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텐 위에 코팅을 해서 판매하는 브랜드는 알텐바우 말고는 없습니다. 엄청 장점이 있는 그런 브랜드네요. 그렇죠. 네. 장점 두 개를 섞어 놨다. 그러면은 이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 AI 코딩 에이전트를 만나기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를 접하게 되면서 어떤 게 가능해졌는지 하고,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되게 세일즈가 엄청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거에 혹시 AI가 기여한 것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해졌어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BI 구축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저희가 이제 브랜드고 판매 채널이 여러 개다 보니까, 뭐, 카페24 기반에 지금 보고 계시는 자사몰에서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네이버의 브랜드 스토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각 채널에서 어떤 제품이 얼마나 어느 기간 동안 어떻게 팔리고 있는지를 사람이 수기로 관리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구조였고, 그래서 다 이제 MD 분들이 이제 CSV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게 뭐 얼마나 주간이 얼마나 어떻게 팔렸다 이런 것들을 다 수기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 누구도 전사적으로 지금 프라이팬이 몇 개 팔리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핵심 문제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판매량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이게 앞으로도 얼마나 팔릴 것이다를 예측할 수 있고, 그래야 앞단에 공급망 관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원자재가 얼마나 필요할 것이고, 그거를 통한 부품은 얼마나 수급돼야 될 것이며, 그게 언제까지 나와야 우리가 이후에 판매량에 대비한 재고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이 될 텐데, 뒷단에 이제 정보들이 너무 파편화돼 있고 흩어져 있으니까 알 수가 없었죠. 기존에는 사실은 이제 저는 다른 조직에서 일할 때는 API 엔지니어들이 있으니까 API를 연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붙고 뭐 엔지니어들이 붙고 해서 빅쿼리에 알아서 적재를 짜자짝짜짝 뭐 해주면 저는 그 빅쿼리 이제 쿼리를 날려서 뭐 그걸 루커 스튜디오로 가져와서 시각화를 해서 대시보드를 뿌려준다던가 뭐 이런 구조였는데, 저희 조직에는 이제 엔지니어가 있는 그런 조직은 아니고 전통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우선순위도 높지 않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모두가 알고 불편함을 느끼고 문제를 체감하고 있지만 뭐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원래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예, 네. 모두가 알고 있지만 불편한 진실이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것. 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너무 공감 가는 게, 이런 서플라이 매니지먼트를 하려면 당연히 재고나 아니면은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데이터의 중요성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혹은 우리의 현재 스테이터스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게 카페24에서는 구축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리고 심지어는 방금 말씀하신 스마트 스토어 같은 판매 채널이 다각화돼 있을 때는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툴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런 것조차도 사실 다 프론트에서 보여지는 구조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걸 썼을 때 그 툴에 또 종속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A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툴이라고 판명을 하고 나왔지만 그 툴에 또 종속이 돼 버리는 되게 이상한 그런 페인 포인트들을 저도 카페24를 하면서 많이 겪어 봤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겪었나요? 네. 카페24에 물론 어드민이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들을 잘 보여주는 어드민이 있는데, 뭐, 이게 제가 카페24를 많이 안 다뤄봐서 그런 거라고 생각은 처음 했지만 점점 퍼보면서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드민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어디에선 매출을 어떻게 집계하고 있고, 또 어떤 항목에서는 매출을 이렇게 집계해서 보여주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기준이 다 다르고, 스키마가 다 다르다 보니까, 사실 제가 데이터 아키텍처를 다 이제 그리고 이해할 수 있으면 엔지니어한테 찾아가서 백엔드 엔지니어한테 이게 어느 시점에 어떤 트리거로 인해서 쌓이는 정보냐를 알면 그걸 바탕으로 쿼리를 제가 조절해서 날리고 그 데이터가 어떻게 나온 건지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있는데 카페24는 그게 블랙박스죠. 이게 카페24가 매출이라고 하면 그 그냥 매출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거기에 정말 매출에 정말 많은 요소들이 있을 거거든요. 쿠폰, 네이버페이, 뭐 적립금 사용, 뭐 그거는 정산이 언제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백그라운드는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제가 했던 것들이 요즘 꽤 많은데, 예를 들면 마켓핀랩에서 내부 공유회도 했었고,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디캠프의 그런 스타트업들 대상으로도 오프라인으로도 그런 공유회를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비개발자들을 위한 AI 코딩 에이전트 활용 부트캠프도 했었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딱 하나 그냥 마켓핀랩 내부 공유회만 참여를 해주셨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 중에서 제일 좋았던 그래요? 공유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알려드리지도 못했고, 그 이유는 저도 그때는 지금 대비 뭐 한 3분의 1도 못하는 수준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뭔가 해보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제가 가르칠 입장 그런 것도 전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삽질기를 공유를 한다라는 느낌으로 공유를 했었고, 근데 그거를 듣고 안도가 되게 자극을 받고 그냥 본인의 스타일로 해석을 한 다음에 계속 그런 파도를 타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와 역시 안도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를 꼭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트리거를 받아서 어떤 게 가능해졌다 하고 예전과 이걸 몰랐을 때와 지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명확한 그 트리거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이제 심슨이 여러 가지 아젠다들을 뭐 이제 제안을 하고 투표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가장 이제 좀 크리티컬한 문제로 체감하고 있었던 게 메타 광고에 대한 성과 분석이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프로모션마다 뭐 소재를 거의 6, 70개 정도 이제 만들어가지고 여러 캠페인별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세팅해서 라이브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메타의 광고 관리자는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 캠페인 누르고 세트 누르고 그 소재 단의 지표까지를 다 봐야만 이 모든 지표들을 또 한눈에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이걸 시계열로 보기에는 또 되게 복잡하고, 그러면 나는 이 예산 변경에 따라 뭐 이 추이나 이런 것들도 보고 싶고, 그리고 내 분명히 가설에 의해서 이 소재와 이 소재의 소구점을 다르게 해서 이렇게 내보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따라서 성과는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하나하나 정말 뜯어보지 않으면 너무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근데 완전 그러다 보니까 공감하네요. 네. 근데 뜯어보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저희는 이제 그걸 제가 뜯어보는 뭐 역할이라기보다는 저는 어쨌든 그걸 전체적인 성과 지표를 보고 예산을 뭐 증액할 것인가라는 의사결정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공원이익에 한계 로아스로 맞춰둔 지점까지 뭐 예산을 조금 더 늘리더라도 볼륨을 키워보자라는 의사결정이라던가, 이런 전반적인 의사결정들을 더 해야 되는데, 이 소재를 제가 뜯어보지 않으면 성과 개선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게 전 너무 저한테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마케터 출신도 아니었고,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보면서 제가 다 비교해가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근데 그때 이제 심슨이 메타에 광고를 줘야 하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API라는 게 있고, 그때는 안티그래피티를 이제 소개를 해주셨었어요. 여기에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자동화해서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알려주고, 저는 솔직히 그리고
그것들은 제가 이미 제미나이나 GPT한테 광고 데이터를 CSV를 쭉 뽑아서 주고, 자, 이거 보고 분석해, 이런 관점에서 분석해줘 같은 시도들은 사실 많이 이미 해봤는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얘는 그냥 되게 뻔한 말 하네. 인사이트가 하나도 없네. 그쵸, 이런 그쵸. 소리였는데, 심슨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어떤 루 MD라는 이제 문서에 내가 어떤 관점으로 이 분석을 하는지, 그리고 그때 이제 공유해서 심슨이 몇 개 힌트로 던져주셨던 뭐 썸 스탑 레이트가 중요하다, 뭐 3초 이상 동영상 재생이 되는지가 중요하다, 이런 정보들은 전 몰랐던 정보라서 그런 암묵지들을 쭉 가져와가지고 여기에 다 학습시켜 놓고 가이드로 만들어 놓고, 이런 형태의 결과물을 나한테 줘 같은 것들을 이제 미리 가이드에 입력을 해두니까 그냥 정말 뭐랄까요, 옆에 메타 광고 분석만 하는 마케터, 이거에 대해서 훤히 깨고 있는 마케터를 앉혀놓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느낌이 되는 거죠. 그게 되니까 너무 와우했어요. 와, 저 지금 닭살 돋았어요. 네. 어떻게 제가 그때 당시에 발견했던 암묵지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은 사실 안 하고 있거든요. 계속 제 MCP가 멍청해져 있는데, 다시 이 룰스 MD 파일을 잘 다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룰스 MD 파일이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자산인 것 같거든요. 뭐 에이전트 MD 혹은 클로드 MD 파일 이런 것들이 자산인데, 그 자산을 어떻게 쌓을까라고 하면은 그런 것조차도 이제 클로드 코드나 아니면 안티그래비티, 뭐 제미나이 이런 애들한테 웹서치를 시켜서 최근 뭐 안드로메다라는 알고리즘에서 어떤 정말 메타 광고를 글로벌리 제일 잘하는 뭐 마커스 형님이라든지 토마스 형님 이런 분들을 리서치를 시킨 다음에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다 때려 넣고 룰스 MD한테 얘네들을 따라서 너가 분석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계속 일관된 수준의 퀄리티의 분석들을 해주게 되는 거죠. 안도도 정말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또 너무 신기했던 거는 최근에 앨리스가 최근에 첫 이제 클라이언트 온보딩 할 때 한 몇 년치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 아예 안티그래비티로 뭐 거의 태블로에 플러스 영상 소재 같은 것들이 그냥 GUI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나오는 뭔가를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와, 내가 진짜 10년 동안 제일 좋아했던 툴이 태블로인데, 셀즈포스는 큰일 났구나. 와, 이거는 로컬에서 그냥 로컬 머신에서 돌아가는 태블로보다 훨씬 더 좋은 시각화에 플러스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딱 메타에 최적화된, 그러니까 그냥 2025년 1월 이렇게 먼스를 지정을 하면은 그 먼스에 돌아갔던 뭐 스pen딩 혹은 음, 음. 그런 광고비, 노출, 클릭 이런 데이터들 쭉 나오고 하고 각각의 영상을 바로바로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툴이 그냥 뭐 몇 시간 만에 만들어지는 거죠. 뭐 몇 시간까지 갈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앨리스는 뭐 몇 분, 몇십 분밖에 이걸 안 했겠지만 코딩을 음. 하는 데는 그쵸. 네. 안티그래비티가 뭐 네. 정말 신기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 음.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을 하는 거는 원래는 하고 있었던 일인데 그 시간이 얼마나 줄었다? 혹은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인데 못하고 있었던 게 있다 하고, 내가 못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는데 언노운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되더라를 이 세 개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일단 와우를 경험하고 나니까 저는 이제 모든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할 때 근거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보고 싶은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리뷰도 보고 싶고, 우리 지금 고객들이 들어와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다 보고 싶고, 그다음에 뭐 실제 고객들이 뭐 블로그에 어떤 후기를 남기는지도 보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근데 그런 것 정보들은 모두 다 파편화돼 있는데, 그리고 제가 정말 날을 잡고 오늘은 리뷰만 내가 분석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한 3시간, 두세 시간 정도 이렇게 블럭을 잡아놓고 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은 그리고 다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사실. 그래서 주말에 좀 날 잡고 해봐야지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저는 이 안티그래비티로 메타 광고 분석하는 이 워크플로우 하나를 자동화를 해버리니까 그럼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다 워크플로우 에이전트 다 하나씩 만들어 놓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이 에이전트랑 얘기해서 나는 인사이트만 뽑으면 내 의사결정이 훨씬 빨라지고 고도화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 뒤로부터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던 거를 얘한테 맡기고 나와 유사한 수준의 암묵지를 가지고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애로 훈련시킬까에 관점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리뷰 완전, 완전. 분석하는 거, 네, 리뷰 분석하는 것도 주고, 그다음에 주간 매출과 구매 패턴을 분석하는 에이전트도 만들고, 그리고 그 네이버에서 키워드 발굴하는 에이전트도 만들고, 모든 몇 개의 에이전트를 부리고 계신가요? 지금 한 7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7명의 시니어를 고용을 하신 거네요, 거의. 거의, 네, 그렇죠. 각각의 뭐 예를 들면 검색 광고, 네이버 검색 광고라고 하면은 그 에이전트가 거의 몇 년 차 혹은 연봉 얼마나 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메타는 저는 한 최소 3년 이상 연봉 4천에서 5천 사이를 받는 분의 역할 충분히 하시는 것 같다. 물론 그 제가 세팅까지 뭐 드리고 이렇게 하진, 그 에이전트 시키고 하진 못하지만, 그 분석과 어쨌든 저의 시간을 아껴준다는 관점에서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네. 저희가 CX가 굉장히 이제 많은, 아무래도 구매 고객들도 많고 여러 채널이 있고 제품들도 다양하고 이러다 보니까 CX도 많은데, 이거를 이제 사실은 이제 좀 제가 최근에 시도해보고 있는 거는, 아직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하지 않은 CS 매니저는 시니어 CS 매니저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그럼 결국에 API 역할밖에 못하는 거죠. 이런 문의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이렇게 처리하세요. 이렇게입니다. 이 역할밖에 안 되는데, 블라커네요, 네, 이 거의. 시니어의 어떤 암묵지와 우리의 기존의 데이터들을 그냥 다 때려 넣고 관점만 주면 그 고객한테는 이렇게 안내하는 것이 좋고, 우리가 이전에는 이런 안내를 나갔다라는 히스토리가 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주니어 CS 매니저 혼자서 되게 많은 일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주니어조차도 이제는 뭔가 API나 MCP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까지도 자동화가 되는 시대가 된 것 그럴 같아 수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아까 안도가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이 아이젠하워 매트릭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뭐야, 급하진 않지만 not urgent 근데 important 한 거.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지금 당장 urgent and important가 거기에다가 시간을 되게 많이 쏟고 있는데,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 지금 당장은 하지 않아도 되는 중요한 일들, 이게 진짜 찐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리뷰를 분석을 해야지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 알 수 있고, 그것들이 성장을 이끌어내는데 가장 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냥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쌓여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못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란색이 아닌 것들을 다 치워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에이전트로 인해서 가능해진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 not important, not urgent, 이 딜리트 해야 되는 영역조차도 그냥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그냥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쵸. 안도가 말씀하신 원래 내가 할 수 있었고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 그런 것들이 리뷰 분석, 뭐 막 주말에 몇 시간 타임 블락 해 놓고 했던 일들, 그리고 이 알고는 있으나 known unknown, 이런 메타 음, 광고를 음. 잘 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는 있으나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뭐 적어도 3 년, 5년 차의 퍼포먼스 마케터를 에이전트로 구현을 해서 그 에이전트가 하고 있다. 하고 마지막 단계인 언노운 영역. 안도가 몰랐는데 에이전트가 알려줘서, 혹은 코딩, 제미나이나 아니면 안티그래비티가 알려줘서 했던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네, 있죠. 일단 제가 언노운을 아는 채널이 크게 지금 저한테는 한 두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리텐션 블로그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여기 유즈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되는구나. 이거 나도 해봐야지. 이렇게 일단은 저는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최근에 바로 어제 있었던 사례인데, 제가 이제 원래는 매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걸 분석하는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쓰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클로드 코드가 저한테 이제 제안을 주는 거예요. API를 연결하면 이런 값들까지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활용해보는 건 어때? 이런 제안을 받은 거죠. 근데 그게 뭐였냐면, 판매 수량을 집계하는, 이제 집계해서 일종의 대시보드로 띄우고 그걸 우리 모든 팀원들이 볼 수 있게 웹에 이제 호스팅하는 그런 이제 솔루션을 제안을 한 거였는데, 이거 너무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저는 그래서 거기에 또 갇혀 있었던 거죠. 그럼 카페24 데이터만 이렇게 보면 되겠다였는데, 갑자기 얘가, 근데 네이버도 이런 셀러 커머스 API에서 비슷한 것들을 주고 있고, 쿠팡도 뭐 이런 비슷한 게 있으니까 요것들도 같이 엮어서 활용해 볼 수 있다. 같은 이제 힌트를 준 거죠. 그거는 제가 터널 그, 비전에 갇혀 네, 있었는데 네, 터널 비전에 갇혀 있던 거를 클로드 코드가 뚫어준 네, 거네요. 그러니까 되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줌인, 줌아웃을 되게 잘해야 된다라고 항상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해야 된다, 얘를 조져야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계속 들어가 가지고 엄청 딜 다운을 하고, 근데 다시 또 줌아웃을 해서 나와서 얘보다 더 큰 산이 어디인가를 알아보는 거를 그렇죠. 클로드 코드가 "야야 안도 여기에 너무 갇혀만 있지 마. 나와서 더 큰 산을 정복을 해 봐."라고 음. 한 것 같은데, 그쵸. 이거를 글로벌 맥시마, 로컬 맥시마라는 개념으로도 설명이 가능한 것 같아요. 맞아요. 와, 안도 진짜 짱이다. 네. 예. 이게 너무 저한테는 와우하니까 하나가 딱 주어지면 거기에 딱 집중하게 되는데 이제 그걸 이제 옆으로도 확장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특히 API 문서 같은 게 비개발자 입장에서는 엄청 허들이거든요. 문서를 봐도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보가 어떤 형태로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조회 제한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클로드 코드가 알아서 다 제안을 해주니까. 아까 로컬 맥시마, 글로벌 맥시마에 음, 대해서 음. 얘기를 했는데 이 케이스인 것 같고, 예, 그래서 요거는 정말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A/B 아, 이거 테스트에 예전에 관련된 건데. 예. 팀슨 페이스북에 공유해 네. 주셔서 저 즐겨찾기에 저장해놓고 틈날 때마다 보고 있죠. 이 로컬 맥시마에라는 그래프랑 글로벌 맥시마라는 이 그래프가 되게 저한테 직관적이었어가지고. 네. 하고 뭐 영어를 잘 모른다라고 하면은 이런 음. 무료 툴도 나와 있으니 이거를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근데 여전히 영어는 아직도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네네. 다시 over to you. 네. 저는 지금 이제 제가 좀 최근에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것들은 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조직의 워크플로우를 잘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조직이 포지션별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왜 이걸 이렇게 하고 있지? 이건 이렇게 하면 클로드 코드로 이런 툴을 만들어 드리면 너무 쉽게 하실 것 같은데? 같은 것들을 만들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저는 이제 AI랑 일하면서 사람이랑 어떻게 하면 더 잘 일할 수 있지? 조직적으로 더 잘 일할 수 있을지도 배워나간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람마다 생각하는 관점과 맥락이 전부 다 달라요. 자기의 백그라운드도 있고, 맥락도 있고, 자기한테 지금 주어진 정보도 있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습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 주어져도 뭐 다르게 반응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AI 에이전트를 잘 원하는 아웃풋을 뽑아내려면 제가 어떻게 가이드를 줘야 되고, 어떤 정보들을 줘야 되는지를 빠르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고도화해 나가다 보니까, 이게 다른 동료들이랑 일할 때도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네? 같은 게 저는 되게 와우 모먼트였던 거고. 와, 대박. 잠시 여기서 끊어서 네. 일단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겹치는데, 제가 이 AI 코딩 에이전트들이랑 일을 하면서 '아, 얘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거를 알게 될 수 있는 게 얘의 체인 오브 톳, 그러니까 이 사고하는 음, 음, 과정들을 think aloud 하듯이 계속 말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세계 최고의 월드 음, 클래스한테서 학습한 애니까 그 암묵지들을 음, 그냥 막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나도 이렇게 사고를 해야겠구나.' 음, 음, 라는 거를 오히려 더 배울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2023 년부터 GPT를 구독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무조건 learn how to learn, 그러니까 배우는 법을 배우는 거, 메타 러닝이라고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AC2도 정말 열심히 했었고, 음, 저희 동기기도 하고, 예. 음. 그런 거를 빨리 배워놨던 게 너무나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 자신이 먼저 바뀌는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바뀌어야지만 동료들을 바꿀 수 있고, 동료를 바꿔야지만 회사를 바꿀 수 있고, 회사를 바꿔본 경험을 한 사람이 뭐 동장도 되고 이장도 되고 마의장, 뭐 혹은 뭐 더 나아가선 대통령도 되고, 뭐 이런 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아주 첫 스텝을 끊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정말 AC2 다시 한번 찬양하게 되는 그럼요. 것 같습니다. 만약에 H2를 제가 듣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 시점에서, 야, 이거 이렇게 쩌는 거 있어. 너 해봐. 너 해야 돼. 이거 안 한다고? 이렇게 접근했을 텐데,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 거죠. 더닝 크루거 네. 이펙트라고도 하죠. 음. 그러니까 막 내가 짱이야라고 했다가 AC2 때 완전 딥다운. 내가 이렇게 병신이었다니. 절망의 계곡에서 이제 딱 치고 올라가는, 네, 그런 것들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안도도 그런 경험들을 하고, 심지어는 저한테 막
계속 배우려고 뭐라 그래야 되지?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저한테 막 시간을 엄청 쓰지도 않으시면서도 되게 잘 배우시는 게 그거 플러스 본인한테 접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게 너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과 제자의 프레임으로 가서 너는 나한테 배워야 돼. 혹은 나는 선생님이야. 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마. 음. 이런 게 최악의 공부 방법 혹은 배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안도는 이미 알고 계시고 이거를 정말 잘 써먹는 게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하고 그 블로그 터졌을 때 DM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그런 게 신기합니다. 네. 아, 그럼요. 이 진짜 저는 너무 좋은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조직에서 저를 내부 컨설턴트처럼 생각을 하세요. 나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이런 것도 혹시 돼? 그럼 되죠. 다 됩니다. 이렇게 저는 자신 있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게 되는 상태고 그분도 자기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저를 찾아와서 혹시 이런 것도 돼? 이렇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경험을 하니까 너무 그게 신기했고 말이 많지만 그러니까 예전에 저는 프로블럼 오너였지만 프로블럼 솔버가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엔지니어의 도움이 필요했고 디자이너의 도움이 필요했고 뭐 어떤 마케터의 도움이 필요했고 이런 항상 제가 모든 영역을 다 잘할 수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명확히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으면 이 문제를 그냥 내가 바로 해결할 수 있네. 그러면 나는 원래 문제를 많이 들고 있고 문제 해결하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나한테 너무 좋은 환경이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프로블럼 오너와 솔버가 결합되는 그런 순간 네. 말씀하시네요. 그 네. 드래곤볼에서 나온 이 퓨전하는 음, 음, 느낌이잖아. 음.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협업을 해야지만 큰 문제를 풀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개개인이 프로블럼 솔버이자 오너가 될 수 있는 시대인 거고 근데 또 여기서 제가 하나의 역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오너와 솔버 포지션을 둘 다 이도류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혼자 막 로컬 맥시마에 빠지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막 새벽까지 맞아요. 맨날 이 코딩하고 이러면은 오히려 되게 터널 비전에 갇히고 그리고 내가 진짜 개 잘해, 개 잘해 막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상 아웃풋이 안 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겪은 거고. 그러면서 되게 우울해지고 막 아침에 햇빛도 안 보게 되고 막 밥도 잘 못 먹고 막 이런 아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명상하고 5km 러닝하고 땀 빼고 팔굽혀펴기 200개 하고 뭐 턱걸이 하고 이런 멘탈리 피지컬리 나 자신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러면서 또 그다음 레벨 AC2의 두 번째 레벨인 남을 바꿔주는 경험들 그래서 같이 성장한다 이런 거를 이제서야 조금씩 하고 있는데 안도가 음, 더 빨리 그 레벨 2 스텝을 밟으셨네요. 너무 멋있다. 그만큼 삽질을 아. 저 닭살 돋았어요. 정말 너무 좋은 팁들을 많이 공유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하고 이거를 이제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레벨 2를 넘어서 우리 맨날 못했던 레벨 3라고 하면은 레벨 4라고 해야 되나?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지식 혹은 안목지를 음, 전달한다. 인 거라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지? 저는 안도가 그런 불안함을 깨고 브레이크스루를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브레이크스루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오히려 너무 큰 기대와 너무 막 장엄한 목표보다 저는 만약 제가 이걸로 조직을 바꿀 수 있고 뭐 이걸로 우리 조직의 막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이렇게 생각했다면 오히려 더 무거워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내가 내 일을 더 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부터 저는 시작한 게 제가 되게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지점이 됐다 생각이 들고 그래야 저도 이 작은 것부터 해야 스몰 윈을 빨리 얻으니까 재밌어지거든요, 이게. 그래야 다음 것도 더 해보고 싶고, 좀, 잘 안 되는데? 해도 좀 붙잡고 더 해보고 싶고 이러니까, 일단 나를 위해서 먼저 시작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와, 완전 그 AC2 레벨 1이 왜 레벨 1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나를 바꾼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남을 바꿀 수 없다인 것 같거든요. 그거를 이제 옛날 사람들이 말로 표현한 거는 수신제가 치고 네, 평천하인 그렇죠. 거고. 정말 너무 재밌는 게 스몰 윈을 먼저 빠르게 겪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삽질을 최소화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서핑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군가가 밀어줘야지 그 파도 타는 거를 재미를 느끼고, 그 다음부터 파도를 어떻게 잘 탈까 막 유튜브도 보고 막 서핑 잘하는 사람들 보면서 막 인스피레이션도 받고 이런 게 필요한데, 그냥 처음부터 나자레라는 진짜 미친 파도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막 타는 영상을 보면은 와, 개멋있다. 와, 근데 이 사람 파도 잘못 탔다. 아, 무섭다. 아, 나 안 해. 이렇게 되면은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링크드인에 뭐 랄프룹을 이용해서 8시간 클로드 코드가 혼자 돌아갑니다. 뭐 이런 거를 보면은 계속 와, 얘 진짜 멋있다. 나도 이거 하고 싶다. 근데 클로드 코드 깔지도 못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누군가가 밀어줘서 그 스몰 윈을 만든다? 근데 그 스몰 윈을 만들 때 되게 대충 하거든요. 근데 뭐라도 실제로 워킹하는 걸 만들어 본다가 정말 중요한데, 그 다음부터는 잘하는 법을 무조건 연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던 것들 중에서 와, 이게 되네? 하고 막 무지성으로 계속 하는데, 무지성으로만 계속하면은 안 되더라. 클로드 코드 바보네? 나 안 할래. 가 되는데,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MD 파일, 뭐 클로드 MD, 에이전트 MD, 혹은 뭐 랄프룹, 스킬 이런 것들을 배워야지만 레벨 2로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벨 1에서는 용기가 필요하고 레벨 2에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약간 이런 음. 느낌인 것 같은데, 안도는 이거를 정말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서 음. 너무 멋집니다. 네. 네. 그게 너무 중요하죠. 인간이 한번 진보를 경험하면 그 뒤로는 절대 못 돌아가거든요. 내 일이 한번 편해지면 그거 없이는 절대 못 살아요. 그 경험을 하시면 계속 파고 들어가시지 않을까. 오늘 너무 재밌는 대화였습니다. 하고 이 인터뷰가 저는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용기와 새로운 도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랬으면 좋겠네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네, 맛점 하세요. 네, 심슨, 감사합니다.